안녕하세요. 사문복수 승강이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제 2016년 4회 기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2016년 4회 이후로는 다 CBT로 바뀌면서 문제가 공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시험 치는 날짜가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시험을 치면서 문제가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 랜덤하게 시험 문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불복이 좀 있어요. 복불복이. 그래서 CBT 자체가 문제가 막 섞여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험장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자기랑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시험을 쳤는데 어떤 사람은 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려웠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복불복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주 나오고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 안 틀리시는 게 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막 잘 맞춰가지고 시험 붙는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받고 그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런 거를 잘 정리했다가 약간 밖에 나오더라도 안 틀리는 게 돼. 그래서 내가 받고 공부했던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이게 여러분한테는 시험 붙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도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제가 외우라고 하는 외우고 넘어가는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답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은 읽어보시고 그 문제를 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잘 안 변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외우라는 문제들하고 우리가 읽어보고 그냥 답 찾을 수 있겠죠 하는 문제들은 그냥 비슷한 문제 그대로 또 나와요. 그런 걸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문제들은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보기가 꼭 그렇게 헷갈리도록 보기를 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올릴 건데 문제은행을 아마 1월달부터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서 여러분들이 문제은행을 가서 모의고사를 칠 수 있도록 모의고사가 아니고 이렇게 랜덤하게 문제를 섞어서 우리 시험장이 CBT처럼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시험 문제를 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것 마치고 나면 동영상을 하나 더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랜덤하게 섞어서 푸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하게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36개 6점이 넘었으니까 나는 시험 붙겠지 이러면 큰 오산이에요. 랜덤하게 치는 문제는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나오는 문제는 100%다 맞추시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기준 그 가이드라인을 몇 점을 잡아드릴 거냐 그러면 최소 90점 이상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36개 만성이 합격하겠네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진짜로 복불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공부하면 안 되고 제가 한 90점 정도로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90점 되도록 모의고사를 갖다가 랜덤하게 문제를 계속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동상 마치고 아마 제가 그쪽에 작업이 끝나는 대로 동상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거는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폰으로 문제를 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폰으로 문제를 풀면 한 문제씩 나오고 바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내가 틀린 답인지 아닌지 알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마지막 2016 사회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1번 문제. 자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T형 가이드레일에 사용되지 않는 엘리베이터의 구성 품목에서 이 문제 좀 이상해 냈는데 가이드레일에 붙어 있는 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레일하고 붙어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이드레일에 누가 붙어 있어요? 카가 붙어 있죠. 그죠? 양쪽에 가이드레일이 하는 이유는 앞에 들어있는 카가 안에서 여기 양쪽에 지탱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가 이렇게. 그래서 카가 붙어 있을 것이고 반대편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균형초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카와 균형초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도어하고 유압 실린더인데 실린더가 이게 만약에 간접식인 경우는 어떻게 돼? 간접식인 경우는 얘도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에 위치가 카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식인 경우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린더에 풀린더에도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당연히 가이드레일이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이번에 도어만 관계가 없죠. 도어는 뭡니까? 가이드레일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카 위에서 움직이는 거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은 정리를 했습니다. 뭘 정리했어요? 그러면 기계실 정리했죠. 기계실 정리 뭐합니까? 유효 높이, 그 다음 유효 높이에다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높이, 그 다음에 출입문의 크기, 출입문 크기 얼마예요? 70cm와 1.8m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계실의 온도, 그쵸? 그 다음 기계실의 조도까지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도화 머신은 무조건 정리하랬죠. 도화 머신은 뭐 정리합니까? 그러면 도화 머신에 요구된 성능, 요거죠. 보수 용이, 가격 저렴, 직류 모터만 사용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작동이 원하고, 이거는 솔직히 읽어봐도 알겠죠. 직류 모터만 쓴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교류 모터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 도어 인트로 하고 도어 클로즈, 그 다음에 문 닫히면 안장치들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은 이거는 뭐 이거 외우는 문제, 이 문제 하나 따로 외웁니다. 뭐 다른 문제하고 섞여가지고 나오거나 그러질 않게 변형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에스컬레이터 배열시 고열 사항으로 틀린 걸 물었는데, 이거 보면 배열시 유사항은 저 앞에 있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가 엘리베이터 가까운 데 있던가요? 아니죠. 보통 보면 정문하고 현관하고 그 엘리베이터 좀 가운데쯤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그냥 동선을 봤을 때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정리했죠. 뭘 정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류 제어 방식과 직류 제어 방식 정리했고, 그 다음에 교류 이단 속도 제어기에서 카 바닥과 각층의 바닥면을 일치하도록 정제시켜주는 역할은 1, 2단 제어는 전부 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둘 다. 브레이크에 의해서 정지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인데, 우리가 스프링 완충기는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이거는 뭐 일반 엘리베이터 바닥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지 에스컬레이터와 관계없죠. 그 다음에 인네트 스위치는 뭐다? 손가락 끼는 거, 스커트 가드는 옷 끼는 거, 스텝체인 안장치는 스텝체인이 끊어졌을 때 또는 늘어났을 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밸브죠, 밸브. 밸브는 무조건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몇 가지, 기본 네 가지는 무조건 정리하죠. 바로 체크 밸브, 스톱 밸브, 릴리프 밸브, 또 뭐 있어요? 럽처 밸브까지 치면 네 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압력의 140%까지 맞춰 조절하는 건 누구다? 압력 릴리프 밸브 또는 안전 밸브 이렇게 부른댔죠. 그래서 정리하고, 나머지 체크 밸브 뭐 한쪽 방음을 흐른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8번 문닫힘 안장치 종류로 틀린 거는, 이거는 바로 정리했죠. 뭐 정리했어요? 도어할 때 정리했죠. 도. 우리가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또 문닫 장치는 뭐다? 세이프티 슈 접촉시, 광전장치, 초음파 장치는 비접촉식이죠. 관계없는 거는 도어 레일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자, 이것도 정리했죠. 뭐 정리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 방식에 뭐뭐 있었어요? 한 대 있는 경우, 단식 자동식, 뭐 승합 전자동식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대 이상 있는 경우에 군승합 전자동식하고 군 관리 방식 있죠. 자, 여기서 물은 거는 군 관리 방식에서 대한 거를 물었죠. 이게 틀린 걸 물었는데, 일단은 특정적인 홍잡점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이놈은, 그렇죠. 그 다음에 카의 불필요한 행동 없이 합리적인 운항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교통 수에 따라서 카의 운전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까운 카에 응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정리했죠. 뭘 정리했어요? 그러면 정리한 겁니다. 바로 기계실 정리했죠. 그래서 기계실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 얼마야? 0.5m죠. 단차 있는 경우는 발판이나 계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정리했죠. 뭐 정리했어요? 그러면 조속기 정리했습니다. 조속기 목적, 그 다음에 조속기 종류, 그 다음에 종류별 특징 정리를 하나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조속기 종류는 디스크형 조속기, 플라이볼형 조속기, 롤 세이프티형 있으니까 1번 없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리만 잘해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자, 엘리베이터형 전동기 구비 조건 해서 우리 권상기 쪽에 전동기 구비 조건 역시 정리하랬죠. 이것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권상기 쪽에 전동기 구비 조건에서 뭐가 있었어요? 자, 소비 전리 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전기는 작게 먹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기동력 좋고 뭐 아무리 다 좋은 말이네. 그죠? 발열의 결도 있고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장치가 아닌 것은, 조속기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정지시켜주기 위한 장치가 되고, 세이프티 블록, 그쵸? 안전 블록이고, 용솔 완충기, 스프링 완충기, 누른 버튼 스위치 있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저기 누른 버튼 스위치는 버튼이죠, 버튼. 눌렀다 떼는 버튼이죠. 그래서 요거는 안전하고 관계 있는 장치가 아니죠.
그 다음에 14번은 가이드레일 규격과 거리가 먼 것은 가이드레일 씨. 자, 가이드레일에 우리 정리해야 됐죠. 뭐 정리합니까? 그러면 가이드레일의 목적,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의 뭡니까? 설계 시 고려 사항들 세 가지.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 규격 있죠. 표준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칭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표준 길이 얼마? 5m. 그 다음에 우리 공칭은 뭘로 해요? 1m당 중량으로 하죠. 여기 되죠. 틀린 거는 2번이네. 그렇죠? 길이를 표준 길이인데 무슨 단면이 나와요 갑자기 또. 자, 그 다음에 15번은 카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의 조합으로 옳은 건데 일단은 우리가 수전반 어디 있어요? 전기를 받는 게 여러분 수전반이라는 게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 있는데 수전반은 전기를 받는 거를 수전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에 뭐 있어요? 뚜껑이 집 있죠? 그게 수전반의 개념상 그렇죠? 수전반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저쪽에 기계실에 있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일단 딱 수전반에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렇죠? 봐도 그 다음에 급유기 뭐 당연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기름을 넣는데 왜 칸에 있어요 급유기가. 그쵸? 답은 2번 빼고 다 틀린 게 섞여 있죠. 조작반도 기계실에 있겠죠. 이런 것도. 아, 조작반은 요거는 카 조작반은 기계실에 있는 건 아니고, 제어반이 아마 저 기계실에 있죠. 조속기도 기계실에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아마 한두 개만 기억하셔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엘리베이터 카에 부착되어 있는 안장식 아닌 것은 카에 있는 게 아닌 걸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속기는 어디 있어요? 조속기 스위치는 조속기에 붙어 있겠죠. 조속기는 기계실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치가 틀린 거를 잘 찾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어느 부속이 어디쯤 있는가를 주로 정리해 놓으면 금방 찾는 데 도움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17번은 작동되어도 카의 운행에 관계없는 것은 좀 당연히 통화장치는 인터폰 같은 게 통화장치죠. 인터폰하고 카 운행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금방 봐도 답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상전 승강기는 우리 정리했죠. 뭘 정리합니까? 그럼 비상계 승강기의 속도 얼마다? 바로 1m/s니까 60m/min이죠. 바로 틀렸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전시는 예비전을 작동합니다. 예비전원은 몇 초 안에 들어와야 돼? 60초 이내. 그 다음에 몇 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까? 2시간 이내 정리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거와 관계있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고 예방 기본 단계 5단계가 있어요. 5단계가 중에서 3위를 적용하는 단계인데 다른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3위 정도만 하면 되는데 3위가 뭐예요? 그러면 3위는 교육, 기술, 단속을 의미하고 주로 대책 실행 단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5단계가 뭐냐 그러면 앞 단계에서 대책을 세우고 여기서 대책을 실행하는 단계, 대책 실시. 그래서 대책을 실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3위인 거죠. 3위. 대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한 기술을 확보하며 그 다음에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기분이. 그쵸? 자, 그 다음에 20번 저압 부하 설비의 운전 조작 수치에 어긋나는 사항은 그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틀린 걸 찾는데 요거는 솔직히 좀 읽어보면 답 나와요. 읽어보면 답 나오는데 외워도 됩니다. 자, 우리가 개폐기가 스위치를 만지는데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은 대비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스위치는 어느 쪽으로 만져야 돼요? 오른손을 만져야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만약에 전기가 먹더라도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만져야만 조금이라도 심장에서 멀리 있는 손이 되죠.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 있는 되고 저 문제는 뭐 문제 바뀔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에 왼손 오른손 물어보는 문제가 다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그 다음에 21번 승강기 안전 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사장님이 하는 게 있어요. 사장님이 우리가 관리 주체가 하는 게 뭐다? 보수 계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관리 주체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22번 자해 발생 시에 조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건 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어요. 사건이 터졌는데, 그쵸? 그래서 안전교육 계획 수립은 평상시 재해 발생 전에 보통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 나머지는 재해 발생 후에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죠. 이런 문제는 읽어보면 금방 찾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아마, 금방 이런 거 읽어보면 아마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이제 이런 게 좀 낯설죠. 용어 자체가 낯설어가지고 어려운 거고.
그 다음 2, 3번은 관리 주체가 승강기 유지 관리 시 유지 관리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 중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로 틀린 건데, 보통 우리가 승강기 고친다고 이렇게 편말 붙여놓은 거 봤죠? 그 보면 뭐라 써놨어요? 좀 점검 중입니다.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검 사항이다. 이렇게 적어놨을 끼고, 그 다음에, 누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연락처 같은 게 표시해놨겠죠? 그 다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 한다? 편말하고 막 써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린 걸 물었기 때문에, 위험 요소 및 주의사항은 표시하지 않죠. 우리가 위험 요소 및 주의사항은 주로 보통 승강기 안에 다 붙어 있죠. 스티커로. 그쵸? 그래서 뭐, 불나면 엘리베이터를 사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4번은 전기에서 위험성이 가장 큰 사고가 감전입니다. 감전이죠. 우리 감전은 정리를 했어요.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감전의 원인하고 감전 대책하고 한번 정리한다 했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걸 물었는데, 일단은 충전부 전체를 절연물로 차폐하고 충전물 드는 검수를 접지하고 차폐, 접지는 다 들어가는데, 가연 물질은 불이 탈 수 있는 물질이죠. 이런 물질하고 전원부를 이격하는 이유는, 이거는 감전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화재와 가깝죠. 화재. 폭발이나 뭐 화재와 관계 있겠죠. 그래서 3번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우리가 정리해야 되죠. 뭘 정리합니까? 나올 때마다 제2의 직접 원인하고 정리합니다. 직접 원인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전한 행동인 인적 원인하고 불안전한 상태인 물적 원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있죠. 요것만 정리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은 물적 원인이 직접 원인이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시에 유의사항으로 틀린 건데, 이거는 요거는 우리 안전점검 유의사항이 아마 저기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가지 검사 방법을 병용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육안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분해하는 정밀검사도 해보고, 뭐 여러가지 방법을 섞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과거에 재해가 생긴 부분은 고려해야겠죠. 2번이 틀렸네.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가 불량이 생기면 비슷한 애들도 다 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읽어봐도 답 나오겠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점검 중에서 OS 활동 생활화에 틀린 건데, 얘는 뭐 할 수 없어. 근데 문제가 웃기는 게 얘는 불결이 있어. 정리, 정돈, 청소인데 불결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솔직히 문제가 이대로 나온다면 금방 맞출 거고, 밖에 나올 걸 대비해서 밑에 OS가 뭔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정리, 정돈 잘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요 간접 원인 나왔으니까 또 정리되어 있죠. 우리 여기 제 직접 원인 정리하면서 간접 원인도 정리했겠죠. 그래서 관리적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적 원인은 뭐다?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 작업 지시가 부적당할 때, 안전관리 조직 결함이고, 생산 방법이 부적당하면 생산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고 원인이라 보기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워도 됩니다. 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우는 문제입니다. 정기검사에서 보면 하중시험을 무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밑에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 문제 바뀔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30번은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과부하 방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우리가 과부하 방장치는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10%를 초과하면 안 되죠. 요거 맞는 거고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부하 방장치는 우리 승강 엘리베이터 탔을 때 사람이 많이 타면 어떻게 돼? 삐 하면서 문 다시 열리면서 내리라고 뜨죠. 그래서 초과 하중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 사람이 내리면 삐 하고 끝나고 문 닫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초과중 초과시 경보가 울리고 빼 그러고 출입문 닫힘이 자동으로 제지돼서 열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부하 방지장 작동은 무효화가 되죠. 유효가 아니고. 그쵸? 그래서 움직일 때 빼 그래서 문 열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엘리베이터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효화가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도 될 것 같아. 이 문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 나오지 않고 이 문제가 이 상태로 한 두 번인가 계속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번은 균형초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 연결점 및 안전율은 우리가 정지한 상태가 보통 정적인 상태죠. 정적인 상태 보통 몇 배예요? 그러면 이건 대부분 다 안전율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적 상태에 5배가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도 될 것 같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컬레이터의 스텝 체인이 늘어남을 확인하는 방법은 있는데, 우리 요 앞에서 한번 풀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텝 간격을 측정하게 되면 스텝 체인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텝과 스텝 사이 간격을 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문제는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문제 안 바뀔 것 같아. 그렇죠? 3, 3번은 자 비상정의장치 요거는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상정의장치는 뭘 정리해요? 그러면 비상정의장치 작동을 위한 조속기 속도하고 그 다음에 비상정의장치의 종류 그 다음에 종류별 특징 그쵸?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요거는 처음에는 쬐는 힘이 약하다 갈수록 강해지다가 일정에 도달하는 방식은 뭐다? 그런 우리가 FGC형이 있고 그 다음에 FWC형이 있는데 FGC형은 일정한 힘으로 계속하는 거고 FWC형은 처음엔 약하지만 갈수록 강해지는 힘이죠. 그래서 FWC형이 답이죠. 답은 Flexible Wedge Clamp FWC. 요거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둘 다 뭐다? 점차 작동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반에 점검할 수 없는 거는 우리 제어반에서 점검할 수 없는 거를 물었으니까 제어반에 없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쵸? 조속기는 제어반하고 관계없죠. 그쵸? 우리가 제어반 따로 있고 조속기 따로 있고 건상기 따로 있고 그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계실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건상기에는 안에 전동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제어반 제동기하고는 건상기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수전반 전기를 받는 거 제어반 따로 있고 조속기 따로 있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식 엘리베이터 카 지붕에 표시되어야 할 정보가 아닌 것은 그렇죠? 이것도 우리 그렇죠? 앞에인가 했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점검 일지가 왜 카 지붕에 있어? 그쵸? 점검 일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우리 앞에 있는 이거 문제 하나 풀었었죠. 카 지붕에 최종 점검 일지가 왜 비치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최종 점검 일지 보려면 카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아마 답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저것도 바뀔, 벌써 두 번 나왔네, 저 문제도 가보니까. 그 다음에 36번. 조속기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틀린 거죠. 조속기 없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브러쉬가 조속기 있을 리가 없죠. 그쵸? 브러쉬 같은 거는 전동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37번은 요것도 우리 앞에 한번 요 문제 있었죠. 언더컷이 우리 도르래를 교체하는 기준에서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언더컷 잔여량이 얼마? 1mm 미만인 경우와 두 번째는 뭐다? 마모로 해서 그림이 있었죠. 그림에 보서 마모로 해서 높이차가 얼마? 2mm 이상 나와서 앞에 있는 문제는 얘가 답이었는데 얘는 이게 답이네. 그래서 두 개가 교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교체 시 1mm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는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일단은 시험 문제가 얘 한 번 있고 얘 한 번 있으니까 두 개가 교대교대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도르래 교체가 아니고 이제 로프 도체 있죠. 로프 교체. 로프 교체하는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표가 하나 있죠. 그렇죠? 로프 교체 표. 그 다음에 38분은 요거는 차도 정리를 많이 해서 이제 외웠죠. 그래서 우리 핸드레일은 스텝 발판하고 같은 속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댔죠. 근데 약간의 속도 공차가 있습니다. 얼마? 2%까지. 그렇죠. 요거는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다 외웠겠죠. 그 다음에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실린더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실린더하고 관계없는 걸 찾는 게 낫겠죠. 일단은 스위치 기능은 누가 해? 밸브들이 하죠. 밸브가 보통 열고 닫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밸브하고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의 스텝 구동 장치에 대한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스텝 구동 장치, 스텝을 돌리는 장치겠죠. 근데 관계없는 거는 다른 장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핸드레일은 발판이 스텝인데 핸드레일은 손잡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장치죠. 그 다음에 41번은 기계실에 고정된 고정도르래, 기계실 천장에 고정도르래, 이렇게 천장이 아니고 참 저 권상기 쪽에 있겠죠. 고정도르래 점검 내용을 물었는데 가만 보면 그 고정도르래하고 관계없는 게 브레이크 드럼은 제동기죠. 제동기. 그래서 별개 장치고. 그 다음에 42번은 가이드레일 또는 브라켓. 가이드레일은 이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브라켓은 고정하고 있는 거죠. 점검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점검을 하는데 가이드레일과 브라켓을 녹이 있거나 요철이 있거나 뭐 체결 볼트를 점검할 수 있지만 간격은 처음에 설치할 때
브라켓을 벽에다 박아놨기 때문에 콘크리트 뚫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점검 사항은 아니고 처음 설치할 때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은 현수 로프에서 점검 사항이 아닌 겁니다. 이것도 우리 앞에 풀었던 문제에 가보니까 로프의 꼬임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꼬이면 뭐다? 반대 방향, 레인 꼬이면 뭐다? 같은 방향인 식으로 꼬임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점검해서 뭐하게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설치할 때는 이제 그 꼬임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풀고 감는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감을 때하고 이거 로프를 풀 때는 꼬임 방향을 고려해야 돼. 그거 얘기지. 설치 다 끝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교체하거나 또 그러면 몰라도. 그 다음에 44번은 우리 점검시 플런저가 뭡니까 피스톤랑 같은 거죠 개념이. 그래서 플런저 부위에서 특히 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플런저 점검에 요주의가 있어요. 요주의로 오는 게 주로 뭐냐 그러면 우유, 기름이 새는 거하고 기름 새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구성품 재료에 부착이 늘어짐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찾는데 보통 작동류의 누설 여부하고 플런저 표면 조도가 안 좋다는 얘기는 기름이 묻어 있는 경우겠죠. 그런 거 따져가지고 조사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아마 따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그 다음에 45번은 요거는 우리 앞에 한번 풀었죠. 최대 허용 힘입니다. 요거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일 경우와 양방향일 경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한쪽 방향 양방향 이거는 저 허용 힘은 그거지 그거와 관계없죠. 가이드 비상정지장치가 있나 없나 관계있죠. 그래서 비상정지장치가 없는 경우는 양방향으로 10mm가 허용 힘이고 쉴 때 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경우는 양방향으로 5mm가 그 규정입니다. 최대 허용 힘으로 적혀져 있어요. 요거 두 개니까 시험 문제를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상정지장치가 없더라 그러면 허용 힘은 양방향으로 10mm 비상정지장치가 있더라 이러면 양방향으로 5mm에서 시험 문제는 아마 두 개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해서 한번 봐두셔야 겁니다. 여기 있네. 에이, 여기 적어놨네. 그쵸? 그래서 비상정지장치에 유무하고 관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6번은 전동기 점검 항목이 아닌 건데 전동기는 모다죠 모다하고 관계없는 걸 찾아보면 되는데 라이닝은 어디 있어요? 브레이크 라이닝 제동기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라이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동기 브레이크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8 스테인레스 강의 특징인데 우리가 18-8은 크롬이 18%랑 니켈이 8%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레스는 녹이 잘 안 슬지요. 근데 대부분 녹은 잘 안 쓰는데 이 자석에도 잘 안 붙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보통 니켈이 들어있으면 대부분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니켈이 원래 니켈은 자성체입니다. 니켈은 자성체인데 자석에 붙어요. 근데 철도 자석에 붙죠. 근데 니켈을 섞어서 철 합금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자성체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성체 성질이 보통 우리가 스테인레스가 자석에 안 붙으면 그렇죠 니켈이 없는 거고 자석에 붙으면 니켈이 붙으면 니켈이 있는 거고 자석에 붙지 않으면 자석에 헷갈리노 씨 죄송합니다. 자석에 붙으면 니켈이 있는 거고 자석에 안 붙으면 보통 니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인 성질은 그래.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문제 바꿔서 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 많은 세를 다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는 니켈이 포함된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따로 요거는 외워도 되겠다. 일반 체결용은 뭐다? 삼각 나사죠. 요거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각 나사하고 뭘까요? 그 다음에 둥근 나사도 있는데 둥근 나사는 주로 여러분 알면 전구가 둥근 나사예요. 전구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둥근 나사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나사 쪽에 아마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나오진 않는데 한번 기출 문제라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49번은 이거 좀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파권하고 중권이 있는데 파권은 직렬권이 있죠. 그래서 파권의 피업자가 뭐자로 보여요? 이 로마자 2자하고 똑같죠. 시계 보면 이렇게 로마자 1자, 2자 있잖아요. 1자, 2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3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파권이 피업자가 로마자 2차처럼 보이니까
야가 파권이 2예요. 그러니까 2가 바로 2개입니다. 병렬의 수. 반면에 중권은 극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 앞에 본문을 설명했으니까 본문 내용을 참조하시고, 그래서 중권은 극수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위에, 건선법은 정리를 하나 해 두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어떻게 외우냐 관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논리의 출력표는 이건 앞에 우리 본문하면서 수업을 했죠. 제가 이거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하나는 논리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뒤집는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논리식으로 풀게 되면, 여기 이제 곱하기죠. 그래서 우리가 D자는 곱하기입니다. 이거는 더하기예요. 이거는 푹 들어간 놈은 더하기라고 하면 된댔죠. 요거는 A 곱하기 B고, 자, 나오면서 뭐가 됐어요? 낫을 만났죠. 한 번에 풀지 마시고, 분리시키면 돼. 그러면 A 곱하기 B의 바가 될 거예요. 그쵸? 요것도 C 곱하기 D가 곱하기고, 나오다가 뭘 만났어요? 바를 만났죠. 그러면 C 곱하기 D의 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일로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다시 곱하게 됐죠. 그러면 A, B 위에 바랑 C, D 위에 있는 바가 곱하기 됐는데, 나오다 또 뭘 만났다? 또 낫을 만났죠. 그럼 그 위에 또 바를 얹으면 되죠. 그래서 요게 나온 값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제일 크게 있는 바를 반 쪼개면 뭐가 돼? 더 모르강의 법칙이 되죠.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틀렸죠. 지금 이거 오타가 났네. 에이,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다 오타. 요게 여기서 어떻게 돼? A, B의 바랑 C, D의 바에 이 바가 쪼개지죠. 각각 쪼개지면서 더하기로 바뀝니다. 요거 틀렸어요. 요거로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바바는 뭐다? 없어도 되죠. 그래서 A, B 더하기 CD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오타니까 참고로 저도 못 봤네. 그치? 예.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그쵸? A, B 더하기 CD 1번이 됩니다. 그쵸? 이거 고쳐주시고, 자, 죄송합니다. 나중에 문제행에 넣을 때는 제가 이거 고쳐놓을게. 자, 그 다음에 51번은 직류전동기 자속감소해전수. 항상 자속이랑 회전수를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이 식이 바로 E는 K의 파이의 N 요 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류 발전기는 자속을 손대면 기전력이 커지는 비례관계에 놓이는 반면에 전동기는 자속을 손대면 속도가 변하는 반비례관계에 놓여요.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요식은 정리해가지고 잘 기억을 좀 해둡니다.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2번은 지지하는 회전하는 축을 지지하고 원활한 회전을 유지하도록 하며 축에 작용하는 하중 및 축의 자중에 의한 마찰 저항을 가능한 즉시하는 기인수는 딱 보면 알겠지만 베어링이죠, 이거. 그쵸? 우리가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뱅글뱅글 돌겠죠. 요걸 잡아주기 위해서 요렇게 이걸 얘를 잡아서 저희 이렇게 지탱해주는 저희 요런 게 있을 거예요. 안에서 이 통째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거는 미끄럼 베어링이고 요 안에다가 볼을 봐가지고 볼이 돌도록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구름 베어링, 볼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리하시고 베어링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베어링 종류랑 그 다음에 특징, 그래서 어느 게 뭐 특징 있는 게 있었죠. 구름 베어링하고 미끄럼 베어링 장단점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측기 관련된 문제에서 환경적 영향에 또는 관측 오차, 그래서 환경적 영향으로 주로 발생하는 오차는 뭐예요? 그러면 교통오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오차가 다른 건 잘 안 나와요. 저희 외워줘도 될 것 같아 기분이. 자, 그 다음에 54번은 이거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 이거 참 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쉽거든요. 왜?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dt분의 d파이 또는 델타, 우리 델타로 했죠. 델타로 합시다. 그것도 헷갈릴라. 기사 하시는 분은 dt가 편한데 일단은 델타 t분의 시간당 델타 파이 이래 붙으면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고, 반면에 델타 t분의 시간당 델타 i 전류의 변화 이래 붙으면 이거는 노이만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밑에 보시면 식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하나 더 나가면 마이너스 L에 델타 T분의 델타 I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식 같으니까 델타 T 날리면 N 파이는 LI다라는 식이 나오면서 여기서 L 값을 I분의 N 파이 이래 만드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덕턴스의 거의 정의에 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시간적 변화, 이렇게 뭐 자속의 시간적 변화나 전류의 시간적 변화 나오면 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 자속의 시간적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방향은 어떻게 돼? 자속이 자장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이죠. 이거는 누구 법칙? 렌즈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왜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 그렇죠? 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리는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뭐 있어요?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전압 제어 그 정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있었죠. 유도 속도 제어는 앞에 한번 정리했는데 농형은 극수 제어, 주파수 제어, 그 다음 뭐다? 전압 제어도 하나 더 포함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권선형은 2차 저항법, 2차 여자법 해서 두 개 있었죠. 그렇게 해서 5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 속도제가 아닌 것은 당연히 유도 전동기 기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파수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물어봐도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는 어떤 치수를 측정하다 치수량 몇 밀인가 보시면 눈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5, 6, 7하고 밑에 7.5까지 물려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눈점이 7.5가 됩니다. 7.5가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35죠. 얘가 0.35예요. 0.35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7.85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하고 혹시나 저기 되시면 그 버니어 캘리퍼스 있죠. 버니어 캘리퍼스도 눈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술 그 중학교 때 기술책이 아마 있죠. 중학교 기술책이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네, 중학교 기술책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 있어요. 뭐 요즘 또 바뀌었나? 하도 옛날이라서 또 자꾸 바뀌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응력을 가장 크게 받는 걸 모르는데 응력은 면적당 하중이랬죠. 그래서 면적분의 하중이니까 그쵸? 요게 이제 응력이면 우리가 응력은 면적하고 무슨 관계? 면적과 응력은 반비례죠. 반비례니까 면적이 작을수록 응력이 커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의 면적은 어떻게 해요? 원의 면적은 파이 r인데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이 2분의 a죠. 반지름은 이렇게 제곱이죠. 그러면 4분의 파이의 a 제곱이 돼가지고 a를 1로 줍시다. a를 1로 주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4분의 3.14쯤 되겠죠. 그죠? 한 7점 얼마쯤 되겠네. 그쵸? 7.5, 7.5를 넘죠. 0.75를 넘죠. 그 정도 되겠죠. 두 번째는 야는 어차피 사각형 면적은 a 제곱이잖아요. a 제곱이니까 1 넣으면 1이 되겠네. 그러니까 1이니까 야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야는 지금 요 가운데 선을 하나 잡아야 돼. 요 높이를 잡아서 높이를 이렇게 잡았을 때 반이죠. 정사각형 면적이 반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겠죠. 그러면 높이는 우리가 빗변에 대한 높이니까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60도가 빗변 a분의 그 다음 높이죠. 높이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높이죠. 그럼 a를 넘기면 a 사인 60도가 높이가 되겠죠. 없애버리고 네, 지우면 그 다음에 사인 60도 얼마예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고 a를 아까 1로 둔 됐죠. 그러면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절반이죠. 그래서 밑변 a가 1이 끄고 1 곱하기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결국 얘는 4분의 루트 3인데 우리가 계산기 있으시면 치보면 되고 계산기 없으시면 루트 3이 얼마냐 그러면 1.7이에요. 1.73입니다. 루트 3이. 그래서 저는 이제 루트 2가 1.414도 외우고 있고 루트 2는 1.414에요. 예. 그 다음에 루트 3은 1.73입니다. 예. 전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주로 잘 외우는데 왜냐면 자주 나와서 그래.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만 4분의 2가 안 되지요. 4분의 2가 반이잖아요. 0.5. 0.5 안 되니까 0.5보다 작으니까 얘가 제일 작죠, 지금. 그 다음에 얘는 밑변이 a이고 높이도 a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a에다 1을 넣으면 얘는 그냥 2분의 1, 0.5죠. 답은 2번이 제일 작죠.
그쵸? 저거 계산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외워도 되고, 안 되면, 아예 안 되면, 그쵸? 딱 그림 봐도 사각형이 제일 작아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8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일 간단하게 외우시면, 요로 통과한 거에 대해서, 요렇게 도는 거, 이렇게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로 통과한 거, GS죠. 밑에는, 요렇게 돈 거, G 플러스 H죠. G 곱하기 H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1하고, 여기 부호가 빼기면, 얘 더하기를 쓰시면 되고, 얘가 더하기면, 이 빼기를 쓰시면 돼. 반대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도가 빠르면 빼줘야 되고 속도가 느리면 더해줘야 되잖아요, 개념상.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요 식이 나오죠. 요때 h가 1 나왔으니까 h1 놓으면 이제 이게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 형태 문제는 대부분 요 위로 요로 지나가는 것을 분발을 하고 요렇게 도는 것을 분모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더하기를 빼기하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항상. 그러면 요 형태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다 풀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는 이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좀 있겠죠. 자, 유도 리액턴스를 물었어요. 바로 엑셀을 물었죠. 엑셀. 그래서 엑셀은 뭐다? 오메가 L이고 2파이 FL입니다. 반면에 XC는 뭐예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2파이 F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액턴스 값들은 정리를 좀 교류해로 해서 정리하셔가지고 임피던스 정리하면서 같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뭐 시가 하나로 끝나는 건데 이걸 갖다 얘를 어렵다고 버리시면 다른 것만 문제 나온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해. 계산 문제들이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 문제도 이거 기억나죠? P는 뭡니까? VI고 I 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이죠. 이 식에서 뭘 줬어요? R값, 저항값하고 I값, 전류값 줬죠. 그럼 당연히 I제곱 R만 쓰면 되죠. 그래서 5의 제곱에 100을 해서 2500 나오죠. 이게 되게 쉽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제가 풀어드린 게 지금 15년, 16년인데 요것만 정리해서 보셔도 대강 문제를 다 눈에 익힐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4년도, 3년도를 갖다가 한번 보시고 나서 나중에 제가 문제는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가지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갖고 1월달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회 시험에 많이 합격을 하시고 나머지 뭐 뒤에 나오는 시험도 저희 좋은 성적으로 거둬가지고 글 하나 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